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2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십시오. 평면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X좌표 이 차이 6제곱이 되겠고 Y좌표 이 차이 해주면 3이 되는 거예요. 3제곱해서 구하게 되면 3제곱 공통이니까요. 3 튀어나가면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3루트 5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이게 뭐 원래 이제 뭐 피타고라스 형태의 이제 원리 형태에서 좀 얻어져 있는 그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 이렇게 돼가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좌표에서 구할 때는 X좌표들 3개 열심히 다 더하고 3분의 또 Y좌표들 마이너스 3, 1, 2 이렇게 전부 다 더하게 해서 3으로 나눠가는 것이 무게중심 구해가는 좌표다. 이렇게 좀 학습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3분의 마이너스 3 되있으니까 마이너스 들어있고 여긴 0인가요?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게중심 좌표 구해가는 방법 3분의 x1, x2, x3 이렇게 좌표들 모두 다 더하게 가는 거죠. 무게중심 구해가는 방법 확실하게 좀 잘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n분의 mx2-nx1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2-1 써주면 되겠고 X좌표들을 이렇게 했는데 2대1이면은 2, 5, 10 빼기 2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 빼기 4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이제 8,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좌표가 나오는데 두 좌표를 좀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내분점, 외분점 역시 또 우리가 좀 반드시 잘 알아야 될 중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 서초식 줘야 되는데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곧바로 4차식 근거 계세 관계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요. 인수분해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처리하게 되면요. 이쪽에서 두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서 a분의 c 이렇게 돼서 4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감마 델타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만 좀 마저 곱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4차식 모든 근의 곱과에 따라 4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에서 곧바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학습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정도까지 인수분해서 곱을 구하고 나온 결과를 또 다시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 x를 좀 이항시키고 3을 이항시키니까 곧바로 풀이가 끝나는데요. 그 다음은 2-x 5x-4 처리되는데요. 이항시켜서 4x 6x가 되는군요. 6x 처리되면 되겠고 또 이항시켜 가지고 또 6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겠고 x가 3보다 작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통부분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개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1, 2 해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되죠? 1차 부분들이니까요. 이게 좀 계산 미스만 안 나오도록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관계식 좀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곳에 이제 허근 오메가 나올 텐데, 오메가 근이면 오메가 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근이 돼야 되는, 켈레근 이론이 있겠고요. 그럼 두근의 합 이런 부분들, 그러면 두근의 곱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2차식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 3차식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주어진 2차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2차 부분이 있으니까 가운데 차수로 또 나누기를 하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이런 결과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다양한 이런 관계식들 가장 뭐랄까요?
수식 다루기 해가는 뭐 기본적인 패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식 그때그때 좀 대처해가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대처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출제자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여러 문제를 좀 출제하는 거죠. 자, 일단 좀 최종적으로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가운데 차수로 나누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0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주어진 식 그냥 가운데 차수로 나눈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 그냥 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다양한 형태의 변형들, 이게 좀 암기의식이 아니라, 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패턴, 뭐, 근거계 세위 관계 두근 합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식, 그 다음에 유리식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건 뭐 주어진 3차 부분들,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기억해서 주어진 문제에 그때그때 바르게 좀 잘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연립방정식 오직 한생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 제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차하고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라면 1차 부분을 2차에 대한 대입해 가는 것이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대입을 좀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K-2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되겠죠? 4y 제곱에 5y 제곱 마이너스 4k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오직 한 쌍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뭐 y 값이 두 개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죠. y 값 자체로 보게 되면 뭐 한 개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좀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판별식을 해가면 되겠죠. 4k제곱 빼기 5배의 k제곱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요. k제곱 마이너스 45는 제로 해서 부호를 바꿔가지고 깔끔하게 써놨을 때 이때 이제 k 값을 곱을 구해달라 이러면 뭐 근거계 세관계에서 마이너스 4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 문제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좀 이렇게 독특하다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부분은 원을 좀 얘기해 주는 거겠고 x 플러스 2y는 k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직선을 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 사이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오직 한 쌍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접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중심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1 더하기 4 되겠고 0, k의 절대값 부분들이 반지름 3입니다 라고 해서 뭐 k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루트 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해 가더라도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좀 독특해서 다른 방법도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나타내는 직선이요. 원의 넓이를 정확히 2등분한다 라고 되는데요. 원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중심을 싹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중심만 지나야 되는 거니까 3,4라는 이런 원의 중심을 직선이 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대입해주면 되죠. K 3, 4 대입해주는 거니까 7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또 이제 여기 사라지는데요. 그럼 뭐 6k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이런 뭐 형태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 k 값은 그럼 당연히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직선은 뭐 화려하게 좀 포장한 것 같지만 문제의 핵심은 원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 거니까 중심을 지납니다. 라는 요 사실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한 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독특한 거 봅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a 값은 0이 안 되는데 뭐 식을 그렸는데 0보다 작은 부분들이 한 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좀 접해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한 개가 나오는 거겠고 이게 좀 이렇게 더 내려가면 아주 이렇게 많은 부분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또 위에 떠 있는 부분들은 짝하나 같은 거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 이때 이제 한 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어진 식의 이 한 개라는 해석만 잘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판별식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a 값은 뭐 0이 아니다 이런 도 하나는 좀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래프가 또 좀 아래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안 되는 거니까 A 값은 0보다 좀 더 정확하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A 값 조건 부조건 이제 판별식 t 4분의 1 해주면 a-1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a에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은 뭐 4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뭐 1차만 나오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좀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식 0보다 작은 부분을 만족해주는 해가 한 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프 모양 부분이죠.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서 0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한 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해가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즉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석하는 절차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원점과 두 점에 대해서 직선 KX가 OAB를 두 부분으로 딱 자르는데요. 작은 부분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들어 이때 가능한 K값을 구해주십시오. K가 뭐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이제 B 플러스 Q로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값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좌표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6,1에 2,9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O, A, B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쫙 잘랐는데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알겠습니다. 3, 1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됐습니까? 1대 3 이런 형태.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거꾸로 또 위쪽도 이렇게 돼서 3대 1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넓이가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6,1 이런 부분들하고 2,9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A, B 자체를 1대 3으로 내분할 수도 있고 3대 1로 내분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1대 3 내분해주면 4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X좌표를 보게 되면 X좌표 여기죠. 3, 6, 18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4분의 그럼 Y좌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좌표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나옵니까? 제가 좀 좌표를 잘못 썼나요? 6,1 2에다가 18 그럼 이제 20 아이고 깔끔하게 나왔군요. 5에다가 그 다음에 10이니까 3, 4, 12에서 5,3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내분점 좌표는 또 더하기 처리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 2, 6에다가 그 다음에 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 9, 2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숫자가 좀 엄청 커집니다.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이니까 3이 되겠고요. 여기 20하니까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좌표들을 좀 열심히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y는 이꼴 뭐 kx 이렇게 됐을 때 뭐 기울기를 구해가는 거니까 x분의 y 즉 5분의 3 이런 부분들은 3분의 7 이런 부분들이 k값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x분의 y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곱을 구해달라 해주면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5분의 7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뭐 더하기를 해달라 그럼 5분의 7 돼 있으니까 더하기해서 정답은 1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제 넓이의 삼각형 작은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좀 1대 3 혹은 뭐 3대 1 이렇게 좀 내분하는 그런 직선을 좀 구했을 때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문제 풀이 무엇을 좀 풀어가는지를 이제 도형 부분에서 좀 빨리 좀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절대값이 0을 중심으로 하나는 또 3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풀려가는 거니까 뭐 큰 틀 이렇게 범위를 좀 세 조각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데 이건 부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면 이때는 이제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도 큰 틀 모양 자체는 지금 이렇게 풀려가는 이 부분들 기준에서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이제 모두 음으로 풀려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 기울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0과 3분의 2 사이가 되면 x가 이제 플러스로 풀려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그래도 음수가 되겠죠. 음수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둘 다 양으로 푸니까 다시 기울기가 양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0입니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보는데요. x에다가 뭐 0 이렇게 좀 대표해주면 이 y좌표 자체가 2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6보다 작다 풀으니까 6 이렇게 좀 풀어가서 이런 좌표들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양으로 풀려가는 이런 때 나온 결과, 둘 다 음으로 풀려갈 때의 결과 이때를 좀 조사해가면 되겠습니다. 음으로 풀릴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결과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x는 4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모두 양으로 풀렸을 때 3x 마이너스 2 플러스 x는 그다음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면 4x는 또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프 모형상 이제 x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결과를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효율적입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수직 연산해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죠.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딱 결정한다고 풀이하게 되면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1, 0에다가 1,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개수는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1번 뭐 절대값 풀이 특히 이제 부등식 뭐 방정식 이런 형태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좀 잘 기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세 점 주어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삼각형이 딱딱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삼각형이 안 되려면 뭐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좀 달리는 거군요. 이 세 점이 서로 이제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일직선상에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럼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같다 이런 풀이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AB 기울기 2분의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B-1분의 2-A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플러스 1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울기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울기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그럼 크로스에서 곱하면 A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1 이렇게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6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풀이가 좋을까요? 자연수란 말이 있군요. 자연수란 말이 있다면 B- 이렇게 돼 있고 자연수란 말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뭐 6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한다는 얘기 뭐 2 곱하기 3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1 곱하기 해주면은 2를 또 지워주면 A 값은 0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이냐 3 곱하기 2냐 이런 부분들 즉 A 값하고 B 값을 열심히 좀 계산해 가야 되는 건데 2였다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겠고 여기는 뭐 거꾸로 된다면 반대로 이제 2,1이냐 뭐 두 개 중에 어느 게 좀 답이 되가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분모 이런 부분들이 이제 B 값이 또 1이 되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분모가 0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A 값은 1, B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값도 빼기를 하게 되면 정답은 또 1입니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또 매우 쉬워졌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연산을 조금 좀 길게 해주면 되는 거겠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좌표가 1,1에다가 2,2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y는 이꼴 x 선상에 이제 직선상에 딱 세 점이 있는 그런 경우. 되셨죠? 이제 표현을 좀 살짝 좀 바꿔놨습니다. 세 점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그럼 이제 기울기 같다 이렇게 이제 풀이법 이끌어내는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자연수 이런 이제 문제 조건을 좀 잘 살피면 좀 더 시간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2차 부등식의 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최고차가 이렇게 0보다 작은데 작다 됐으면 일단 뭐 A 값이 양수인 걸 알겠고요. 2차 함수 그래프만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좌표가 1이고 4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론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뭐 관계식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식을 일사를 좀 쓰는 것보다는 방정식 이론을 통해서 뭐 부등식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는영에서 방정식 요거 이제 만나는 근이 마이너스라고 4입니다. 이런 이론을 좀 통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두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곳에서 합하니까 3 되는 거니까요.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의 이런 관계식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해주면 a분의 c 되는데 마이너스 4 쳐야 되니까 c 값은 또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저 관계식 좀 얻어지면요. 이제 드디어 a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 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요. 식을 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c 값이 그러면 이제 4ax가 되겠고 b 값이 집어넣으면 이제 3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a 값이 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 뭐 a 값은 이제 뭐 양이니까 이제 부동호 0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통해서 x 값의 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그래 이게 좀 뭔가요? 갑자기 또 아이고 세상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이 지금 머리로 하는 거하고 손에 하는 거하고 좀 안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풀어서 좀 범위를 좀 구했습니다. 이때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경우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가 당연히 3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2차 부등식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의 뜻을 좀 이렇게 살짝 좀 해석을 하고요.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좀 풀어가서 관계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2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계산을 통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가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근하고 다른 한 근 이렇게 갖도록 한다라고 되는데요. 3차식은 일단은 뭐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되는 거죠. 네, 조립제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의 총합이 0이 되어가는 거니까 1이 좀 되겠죠. a 처리가 되겠고 a, 2a 해서 처리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 처리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뭐 문제에서 뭐 중근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이쪽 2차에서 중근이 돼가는 경우 판별식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뭐 얼마가 되나요? 8a가 되나요? 8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0 또는 8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중근 갖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르게 중근 갖는 경우는 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서 앞쪽에 있는 근, 즉 이 x는 1이라는 근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a 이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3a라든가 마이너스 3분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그리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중근하고 다른 한 건 갖는 a 값이 좀 3개가 되는데 이때 이제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8하고 0은 뭐 더하기에도 의미가 없겠고 마이너스 3분의 1 3, 8이 24에 그러면 23 3번 3분의 2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3차 부분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면 되죠. 그거 이렇게 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중근이 될까? 뭐 2차에서 뭐 중근 가져도 되고, 그럼 요 2차에서 이렇게 1이라는 또 근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게 두 번째 이 항목 좀 자칫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니까 이런 거 좀 잘 체킹해서 학습해 가지기 바랍니다. 3점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선분 AB를 2대1로 내보내는 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X좌표가 뭐 마이너스 10에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3칸 나눴으면 아이고 그럼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Y좌표는 0에다가 12 되면 또 3칸 나누면 4, 3,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4 이런 부분은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가볍게 대분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OA와 CD의 교점을 2라고 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아이고 이런 건 뭐 아예 직선 방식 좌표이니까 이용하면 되겠죠. CD 직선 방식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이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니까 15 바뀌었고 Y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OA 직선 방식은 뭐 원점이니까 Y는 5분의 1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가볍게
됐습니까? 가볍게 직선 방식을 만들어내면 이제 교점 2를 또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분의 12x는 또 15분의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 좀 3이 되겠고 약분하면 또 3이 되는 건가요? 3, 4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또 곱하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x는 이꼴 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뭐 x 값은 뭐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좌표 자체가 1,5분의 12 해서 좌표를 구해갈 수 있겠죠. 그럼 직선에도 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좌표를 또 가볍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OC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뭐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당연히 OC 해서 이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5분의 12를 이제 높이로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약분 딱 해주는 거니까 넓이는 12m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은 뭐 좌표 자체 그래도 이제 한 문제에 이론적으로 좀 골고루 좀 해야 되는 거죠. 내분점도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식도 구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의 이론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연습을 좀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좀 좌표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확연하게 주어져 있을 때는 내분점 굳이 공식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청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곱하기 해가지고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주어진 식은 일단은 1차, 2차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식은 좀 보게 되면 차수가 좀 다르니까요. 차수가 낮은 문자인 y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1-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꼴 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 뭐 x 마이너스 1이 공통이 되겠고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꼴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두 가지 경우가 좀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x 값이 1이거나 그 다음에 y 값이 x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x 값이 1인 부분들이 나오면 1차가 좀 돼 있으니까 이쪽에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y 제곱은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x 값이 1일 때 y 값은 루트 12 또 x 값이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곱을 해서 뭐 최대가 좀 물어본다면 뭐 루트 1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결과가 지금 1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 또 그럼 뭐 뭡니까 y에다가 대입했으니까 x 제곱 써야 되지. 어이쿠 이렇게 좀 정신이 없으면 안 되죠. 2x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걸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이걸 제로 되겠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걸 제로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x 값이 2가 되면 y 값이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곱하기 이때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 곱이 6이 나오겠고 이쪽은 뭐 곱하기 했을 때 일단 뭐 큰 값을 써야 되니까 루트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당연히 6이 더 큰 숫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두 군의 알파 베타의 곱의 최대값은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주어진 식은 좀 약간 좀 독특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2차 부분은 건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2차하고 1차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겠고 식 정리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좀 낮은 차수에 대해서 딱 정리하게 되면 정리가 잘 돼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수분해 형태꼴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형태들은 이렇게 뭐 상수항 부분들이 0이 돼서 인수분해되는 형태인데 지금 뭐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조금은 좀 이제 이 부분들이 살짝 좀 독특한 요소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하는데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런가요? 특이한데요. 일단은 근데 주어진 나중에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거는 허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모든 실수를 갖는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각각 주어진 식 부분 2x-a의 절대값 그가 같다 3-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도 또 모든 실수 이렇게 좀 얻어져야 되겠고 그
그 다음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가요? 좀 이렇게 좀 했을 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데 여기서도 또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식들끼리 해서 공통 부분 구해도 이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아주 주어진 문제 자체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부터 a부터 구해볼까요? a부터 구하게 되면 판별식을 해야 되겠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절대값 부분들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3-b 값이 또 0보다 0 돼도 되죠. 음수 돼도 되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b 값은 또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 b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좀 독특하게 구성됐네요. 이때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작은 값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하고 3을 좀 더하게서 4분의 3, 4, 12에 1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3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답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실수란 이 부분이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해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실수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런 식이니까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구해던 이 부분들도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 돼야 되겠다. 되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뜻 파악해 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 BC 위에 있다. 이거 좀 독특하죠. 외심이 있는 경우는 좀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이런 경우죠. 됐습니까? BC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와하. 그렇다면 이제 외심 이제 5를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BC의 중점이 돼야 되겠죠. 중점 그러니까 12의 6,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3에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지름도 구해갈까요? 그럼 뭐 B하고 길이를 구하면 되죠. 반지름 구하게 되면 B하고 길이 처리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제곱 되겠고 그다음에 4제곱해서 루트 씌우니까 반지름도 5를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 BC 위에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렇다면 직선하고 이게 또 A라는 것은 이제 원위에 있는 점이 돼야 되는데 거리라고 했을 때 거리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결국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 3x-4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되고 중심 좌표를 몇 개 구해놨으니까 루트 거리 d를 좀 구해 가야 되는데 거리를 구해 가려면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d가 아니고 3제곱도 4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6 대입하면 18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12 플러스 5 해서 절대값 처리가는 내용 5분의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거리가 7이 되겠죠? 됐습니까? 거리가 7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뭐 최대 최소가 될 때는 뭐 반지름 부분을 더하기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7에다가 반지름 5겠죠? 7 더하기 5 해주면 최대값 되겠고 7 마이너스 5 해주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표현들을 아주 좀 살짝 재미있게 좀 변형을 딱 변형시켜 놨는데 외심의 좌표가 BC 위에 있다. 이렇게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이런 경우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일 때는 또 밖에 있는 거고 예각삼각형일 때는 안쪽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런 부분들 담겨 있는 내용. 그래서 외심 좌표를 좀 효율적으로 그 다음 반지름도 효율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또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표현들도 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좀 A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표현들이 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제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면서 뜻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직선 위의 점 A, B에서 2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 두 접선이 수직이랍니다. 이때 이제 A, B 값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점이라는 부분들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X 좌표가 A면 Y 좌표는 원래 이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뭐 Y 좌표를 그럼 2로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좌표가 되겠습니다. 굳이 뭐 문자를 좀 두 개 넣지 말고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곳에서 직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접선은
m에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하고 4분의 1 x 하고 일단 좀 연립방정식 형태를 풀어야 되겠죠? 4분의 1 x 제곱 이퀄 mx 마이너스 am 빼기 a 더하기 2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뭐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배까지 좀 해서 정리할까요?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mx 플러스 4am 마이너스 플러스 4a 더하기 빼기 2가 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좀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에서 뭐 한다? 접한다 되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좀 판별식 들어가 있는 거죠. 4분의 1 하게 되면 4m 제곱 빼기 4am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m에 대한 식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수직이다라는 얘기가 했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이제 m1, m2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곱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두 근각의 세관계에서 곱을 구하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 부분들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대입을 좀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이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4a는 이꼴 6 해서 a 값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a값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곱하기 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긴 호흡이 좀 필요하군요. 일단은 주어진 점 자체가 뭐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문자를 좀 두 개 놓지 말고 이렇게 좀 하나 놓고 처리가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점 자체가 이 지나게 되는데 여기 좀 상당히 낯설죠. 문자를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 처리, 식 정리,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뭐 중근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별식 뒤.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서로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PA, PB, 3PB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PA 길이 대 PB 길이 이렇게 B를 구하게 되면 3대 1이다 이런 얘기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 1인 점의 자치 이렇게 처리되는 이건 뭐죠?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이 양구출한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하고 0,6 되는데 3대 1 내분점 외분점 지름이 양구출한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4분에서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요 3은 좀 필요가 없겠고 0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분의 y좌표는 3, 6, 18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좀 마이너스 2, 16에 4 이렇게 처리해서 내분점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빼니까 또 2분의가 되는가요? 2분의 0에다가 플러스 8 처리되면 되겠고 2분의 그 다음에 3, 6, 18에다가 더하기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그 다음에 20에 1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지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중점 구해야 되겠죠. 중점을 구해가면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에다가 1이 되겠고 14에 7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반지름도 뭐 구해야 되겠습니다. 반지름 그럼 1,에서부터 구하면 되겠죠. 루트 3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3루트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일단 만족하는 자치를 쭉 구했는데요. 이게 구해가는 게 또 이걸 또 다시 또 이거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PA하고 PB 만족시키는 점 P 원위에 있는 점하고 A하고 C 이렇게 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A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PA 제곱 더하기
BB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P가 이제 뭐 쭉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 이 변수 자체가 이제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최소값을 알아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PA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는 이건 좀 무엇을 이용해 주냐면 PAC의 이제 중점 M을 정해서 이제 두 배의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이렇게 중선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미지수 자체가 이제 이곳에 한 군데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좀 가능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C의 이제 중점 또 M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A라는 좌표 A 마이너스 8 그러니까 0이고 5 0,0인데요. 0,0 이렇게 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배의 아이콜레 그러면 A 8하고 2죠. 그럼 이제 8제곱 2제곱 8제곱 더하기 2제곱에서 미리 구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M 제곱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P점 이제 원위의 점인데 이 M하고 어떻게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느냐? 그럼 P값 막 중중 돌아다닐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PM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뭐 중심 좌표를 우리가 좀 아까 이렇게 구해놨거든요. 좌표 구해놨으니까 중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1,7 하고 그럼 이제 1제곱 더하기 7제곱 이곳에서 반지름을 좀 빼면 되죠. 반지름이 3루트 이렇게 빼는 거니까 3루트 1을 빼서 최소가 되는 형태의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이니까 5루트 2가 되겠고 3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2루트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 그러면 2배에다가 64에다가 4 처리됐고 이것도 이제 제곱하게 되면요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해주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에다가 68에다가 76이 되는가요? 7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 6, 10이 되니까 14에 152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답은 15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은 몇 가지가 좀 결합됐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폴로니에서 이번은 좀 어찌 생각하면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학습해서 좀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대처해야 되면 내분점과 외분점은 지름이 약하치로 합니다. 라고 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이렇게 구해서 원방정식표랑 원방정식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PA제곱, PC제곱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뭐 연산식에 좀 집어넣어서 풀이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변수 자체가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곳을 좀 그러니까 수시로 또 하게 되면 또 매우 또 좀 원 방정식 자체에서 길어져 가는 건데 이때 이제 미지수 자체를 이게 지금 중선 정리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미지수 자체가 이제 한 곳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두 곳에서 하나는 좀 이렇게 숫자로 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곳이 이제 최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뭐 중심에서 이제 반지름을 빼서 최소가 될 때 거리를 좀 구해놓으면 되니까 이 부분들을 문제에 좀 적용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어이쿠, 좀 어찌 생각하 좀 까탈스러운 이론. 갑자기 또 중선 정리를 좀 떠올려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아이디어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변역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식 해석하려면 아무래도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프 모양 최고차 양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 a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제한 변역이 있으니까요. 제한 변역 표시하게 되면 a-1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래프에 이렇게 일부분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축이 좀 밑에 있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가장 작은 값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 이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이 참수 문제가 되게 되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해석해가는 절차 꼭지점의 좌표 표시하고 제한 변역 표시하고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 가면 되겠죠. 이런 절차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교점 AB에 대해서 AB를 또 2대1로 외부라는 점을 또 좌표를 또 구해야 되겠군요. 좌지방정식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좌표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프 좀 해석을 좀 하게 되면 저게 옳고 이게 좀 완전 제곱식이죠. 3에서 K가 가지고 만나는 점 이런 부분들 좌표 이렇게 쓰니까 A, B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2대1 외분이면 이만큼 간격의 이런 좌표가 좀 P점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대1 간격 똑같은 부분 간격 잡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일단 이제 P점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좌표를 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뭐 관계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k 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해서 그는 뭐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점 좌표 알파 컴마 k, b점 좌표 베타 컴마 k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2대1 외분점 구해가는 거니까 p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1이면은 2 빼기 1 됐고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y좌표는 그냥 k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거 근거계수 관계는 미리 구해놔야겠죠. 6입니다. 알파 베타는 9-k입니다.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 이런 걸 뭐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뭐 자취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는데 자취방정식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가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xy 사이 관계식이라 해서 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p점 이렇게 됐을 때 x 좌표가 2베타 마이너스 알파, y 좌표가 k 이렇게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연결고리는 뭐 그냥 알파 한 문자로 좀 갈까요? 그럼 좀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있으니까 두 배의 베타에다가 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y는 9 마이너스 K니까 9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돼서 이것도 이제 9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알파 한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풀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2 마이너스 3 알파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알파라는 부분들이 3알파가 1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것은 3분의 12-x가 되겠고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데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2-x 빼기 3의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2 그러니까 9니까 3-x 이렇게 돼서 제곱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y는 9분의 1에 3-x 제곱 이거 좀 다시 좀 그럴싸하게 쓰면 이제 전개해서 쓰면 되죠. 9분의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입니다 라고 해서 풀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이거 좀 그냥 이거 하면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좀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알파라는 부분들이 3보다는 무조건 좀 작은 곳에 있겠죠. 뭐 k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만나는 근이 알파가 이제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이 또 3분의 12-x가 3보다 작다 처리되면 12-x는 9보다 작다 x는 또 3보다 크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범위를 딱 구했는데요. x 값이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까지 쓰면 이제 완벽하게 자취방정식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뭐 범위를 또 안 쓰게 되면 이 참수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꼭 시점이 똑같은 건데 기울기 좀 뭘까요? y 앞에 이제 9분의 1 곱하기 됐으니까 저 폭이 좀 넓어져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역시 오른쪽 부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표시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좌지방정식 여러분들이 그죠 많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계통의 문제인데 사실 좀 익숙해져 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익숙해 가는 과정까지 그러려면 이제 XY 사이 관계식입니다. 명심해서 좀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흐름 좀 살펴보게 되면 만나는 좌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P점의 좌표 이렇게 구해놨고요. 이때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놓는 이 과정 매우 중요하고 이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식을 구해가느냐 문자를 좀 그럼 이제 문자로 나와 있는 알파, 베타, K 이 부분을 소거해 가야 되는데 관계식 자체가 이제 근거계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일단은 문자를 좀 한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됐습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센스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 부분에다 이제 알파에다가 X를 드디어 쓱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지고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X하고 Y 사이에 이렇게 관계식 좀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뭐 과정 자체는 이제 조금만 연습해서 익숙해져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그래도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니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연습을 통해서 좀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에도 보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들 공부해가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도움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